예,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의 생활 속 깊이 파고드는 징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에피소드에는 배우 한예슬 씨가 등장을 합니다. 한예슬 씨가 자주 가던 애견 미용실의 원장님의 부친상에 한예슬 씨가 무려 500만 원을 부조를 했는데요. 이게 징여인가? 그러면 징여라면 징여세를 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신문에 한예슬 씨가 주로 자주 가던 애견 미용실의 원장님의 부친상에 조화도 보내고 그다음에 거금 500만 원을 부조했다고 한 사실들을 미담으로 여러 언론사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개는 애견 미용실 원장님이 한예슬 씨가 이렇게 조화와 부조를 보낸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이 미담을 소개하려고 SNS에다가 글을 올리고 증거 사진들을 올리는 바람에 기사화가 된 것이죠. 이렇게 카톡도 올렸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보낸 통장 이것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조화를 보낸 이런 사진도 같이 보낸 것입니다. 자, 한예슬 씨가 전혀 관계가 없는 친척도 아닌 그런 단골 미용실 원장님에게 그 부친상에 500만 원을 보낸 것은 무슨 대가가 있어서 보낸 게 아니라 대가가 없이 보낸 거죠. 그냥 무상으로 보낸 겁니다. 상부상조하는 의미에서 보낸 건데, 그렇다면 부의금은 대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징여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징여세를 내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부의금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거액을 부의금으로 냈다는 겁니다. 500만 원씩이나 되는 거액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징여세를 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첫째로 이것을 따져보기 이전에 먼저 따져야 되는 것은 이 부의금이 누구의 것이냐는 겁니다. 누구의 것이냐고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게 돌아가신 분의 것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상속인의 것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분의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돌아가신 분이 징여를 받은 것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징여세를 과세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들에게 그 돈을 상속했기 때문에 상속세를 또 과세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법률은 상속인에게 직접 징여한 것으로 본다. 즉 상속인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상속인들이 상을 치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존해주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주하는 사람이 상속인에게 직접 이렇게 준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주한 사람이 상속인에게 증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징여세를 내야 되겠죠. 이거는 징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징여세를 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세법 규정에 보면 징여세를 무상으로 받으면 징여세를 과세하지만 그 중에서도 과세를 안 하는 비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비과세 규정에 보면 부의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의금은 징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부의금은 비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조건을 달아놨어요. 조건이 뭐냐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아주 애매모호한 이 문구로 이 조건을 달아놨는데, 이 조건에 통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즉 우리의 판단과 세무공무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 판단이 서로 다르면 세무공무원은 과세를 할 것이고, 과세를 하는 것에 납세자가 억울하다면 소송을 할 것이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이거를 판단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로 이 일반인들은 뭐 지인이나 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상을 당하게 되면 친구 또는 아는 분의
그 집안에서 상을 당하게 되면 뭐 부위를 5만 원에서 10만 원 또는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친척이라든지 아주 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든지 그러면 100만 원 또는 200만 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한번 볼게요. 회사의 사장님이신데 자기 회사의 임원의 가족이 상을 당했다. 그랬을 때에 관행적으로 그래도 회사 대표인데 한 500만 원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100만 원 할 수도 있고 200만 원 할 수도 있고 500만 원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것이 얼마냐는 거죠. 이거를 금액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5만 원에 20만 원, 어떤 경우는 100만 원, 200만 원, 어떤 경우는 500만 원인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에는 세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판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지급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개인인 내가 내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통상 나는 10만 원씩 부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게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에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5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통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벗어난 거예요. 그것은 나의 입장이에요. 지급한 자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그건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회사 대표의 경우에 회사 대표님은 통상적으로 사회통념상 항상 임원의 부친이 돌아가시거나 가족상이 발생하면 500만 원씩 부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뭐 50만 원씩밖에 안 하다가 특정한 임원에게 500만 원 했다라고 하면 이건 지급한 자, 대표자로서 항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급한 자별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굉장히 크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나는 누가 우리 친구가 그 친구 아버지 돌아가실 때마다 5천만 원씩 부조를 해. 이게 과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일 거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재용 회장이 그룹사 임원의 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 거기다가 부조하는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지급한 자 이재용 씨의 입장에서 봤을 때 통념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액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 지급한 자별로 따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급한 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냐 적은 사람이냐 지위가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평소에 했던 어떤 관행 이 관행이 사회통념을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의금에다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부의금에다 과세를 하려고 한다면 부의금이 누가 준 것이냐 얼마를 준 것이냐 그 사람의 관계는 어떠냐라는 것을 일일이 따져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세무공무원도 없지만은 그런 데다가 행정력을 낭비할 세무공무원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무리만 일으키고 실익은 별로 없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요. 언제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작은아버지가 큰아버지 상에 조카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상을 당했을 때 거기다가 뭐 몇 억을 위로금으로 준다든지 이랬다면 그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랬을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이것이 문제되는 언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큰아버지가 작은 그 조카에게 몇 억의 부여를 했다는 사실을 국세청이 알 방법은 없는 거죠. 결국은 이런 자금을 가지고 내가 부동산을 사거나 또는 뭐 어떤 자금 출처를 댈 때 이것을 자금 출처로 만약에 제시를 한다면 그때 세무공무원이 자, 이 돈이 사회통념상 금액을 벗어나는 큰 액수인데 이게 누구한테 받은 건지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소소한 금액이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한예슬 씨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증여세가 과세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500만 원이라는 돈이 사회통념에서 뭐 인정되는 뭐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또 한예슬 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다라고 되지만, 결국 이 문제는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판단을 누구 하느냐에 따라서 과세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 참 애매한 법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